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의 권진혁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변화된 영화 소비 방식에 따른 영화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화관 운영사의 대응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되는 침체를 겪고 있는 영화관 업체들의 향후 신용평가 사항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화관 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관 산업은 팬데믹을 겪은 이후 관객 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영화 평균 관객 수는 약 1억 1,8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3년인 2017년부터 2019년 평균 약 2억 2,100만 명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관객 감소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영화관 산업의 약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글로벌 박스오피스 상위 10개국의 2019년 대비 2024년의 티켓 매출은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9년 대비 2024년도 티켓 매출이 46.7% 감소하여 주요 국가 중 티켓 매출이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티켓 매출이 회복되는 속도를 시계열로 보면 한국의 매출은 글로벌 매출의 회복 속도 대비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체 및 역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관 산업의 침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관객 영화 소비 행태가 관객 수 회복 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객의 영화 소비 행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선택적 관람에 따른 흥행 양극화입니다. 과거 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던 5천만에서 1,000만 사이 작품의 수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경우 최근 2년간 1,000만 관객 영화가 중대형 흥행작보다 더 많이 배출되는 예외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객들이 SNS 실관람평과 유튜브 분석 등을 통해서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정 화제작에만 수요가 쏠리는 이러한 현상은 영화 산업의 다양성과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선택적 관람 성향은 인상된 티켓 가격에 대한 관객의 심리적 저항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팬데믹 이후 극장가는 손실 보전을 위해 티켓 가격을 3차례 인상했지만 관객들의 지불을 위한 가격은 여전히 만원 선에 머물며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지불하는 실관람 가격인 평균 관람 요금을 보면 2022년 만원을 돌파한 이후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높아진 가격 문턱 앞에서 관객들이 관람 횟수를 줄이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할인 수단을 찾는 방어적 소비로 전환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콘텐츠 소비 채널이 OTT로 재편된 점도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국내 OTT 이용률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시청 환경은 관객들에게 극장 방문을 일상의 여가가 아닌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특수한 지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작 영화들이 극장을 거치지 않고 OTT로 직행하거나 홀드백 기간이 40일 안팎으로 짧아지면서 영화관의 1차 창구로서의 위상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영화관은 관객에게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아닌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하며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영화 산업의 공급 측면에서의 침체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한국 상업영화의 가장 큰 위협은 편당 제작비가 급증하며 손익분기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현실화와 기술비 상승으로 회차당 고정비 지출이 늘어났고 제작비의 하방 경직성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업영화의 수익성 저하는 심화되었습니다. 투자사들은 검증된 대작에만 집중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중소규모 영화 개혁이 기축되는 기획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제작비 상승으로 손익분기점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제작사들은 불확실한 박스 오피스 수익 대신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보전받는 OTT 선매각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질의 시나리오와 인력이 OTT로 대거 이동을 야기하며 전통적 영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영화관은 과거의 독점적인 1차 창구의 지위를 잃고 OTT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우선순위의 변화는 관객이 영화관을 찾아야 할 당위성을 약화시키며
산업 전반의 구조적 침체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영화관 산업에 대응한 영화관 운영사의 자금 누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영화 시장의 회복 동력이 둔화된 가운데 운영사들은 해외 사업의 양적 팽창보다는 수익성 기반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이 확인된 전략 국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로컬 콘텐츠가 성장하고 인구 구조가 젊은 시장을 핵심 수익 거점으로 삼아 운영 효율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동성이 큰 지역은 저율 사이트를 정리하며 비용 구조를 대폭 개선 중입니다. 동시에 상용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을 타겟으로 4DX, 스크린X와 같은 독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투입을 부담하면서 기술료 수익을 거두는 저비용, 고수익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상영 간의 물리적 효율화와 기술 확산을 통해 콘텐츠 흥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사의 수익 기반을 방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화관 운영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력 없는 사이트를 폐점하는 등 극장 수를 축소하는 한편 기존 직영관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직영 혹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영 방식의 운영은 수수료만 수취하는 위탁 방식의 운영과 달리 상영 공간을 보유 혹은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매우 큰 편이며 관객수 변화에 대응하여 비용을 효율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영화관 운영사는 고정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직영관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65%에 달했던 전체 멀티플렉스 직영 비율은 2025년 57%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고정비 절감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누적된 티켓 가격 인상과 OTT 서비스 보편화로 인해 일반 상영관 관람에 대한 관객들의 기호비용 부담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은 오히려 극장을 방문할 때만큼은 차별화된 몰입감을 추구하자는 프리미엄 소비 성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춰 국내 주요 영화관 운영사 3사 또한 특별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약 300개 수준이던 전국 특별관 수는 2022년 500개를 돌파한 이후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25년 1200개를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국내 영화관 산업은 관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아래 스크린스 확대를 통한 양적 팽창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관객수 감소 및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과거의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영화관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나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라기보다 관객의 소비 패턴 변화들이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운영 3사는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객이 급감하여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변화된 영화 소비 패턴에 의해 관객수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관객수 회복이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고정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수익성 개선과 재무부담 완화 가능성이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업종 특성상 임차료와 인건비 비중이 높아 관객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큰 만큼 저효율 사이트 정리 등 비용구조 효율화 성과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로 누적된 재무적 부담을 향후 자체적인 영업현금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펀더멘털 회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일부 영화관 운영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재무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계열의 지원이나 합병을 통한 외부 자본 유입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유 현금 및 영업 현금 창출 규모가 단기 자금 대응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스텝업 기간이 도래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차환 대응 등 유동성 리스크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화되는 재무 위험으로 인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